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 보자. 화학원 시험 정리 특강입니다. 이 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두 번째 클립입니다. 우선은 이제 중간고사, 이 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우선은 전기분해를 통해서 화학 결합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전자가 관여하는 두 가지 결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클립에서 배웠던 이온 결합,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전자를 줄 때 걔가 플러스가 되고 받으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할 내용들인 공유 결합, 이제 핵심적인 게 공유 결합이거든요. 공유 결합은 이제 전자를 주는 애가 없을 때 부족한 애들끼리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없는 애들끼리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공유하면서 결합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에 관련된 결합 두 가지 요 핵심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면 요 이제 중간고사 범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유 결합에 대한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저번에 우리 첫 번째 클립에서 그 이온 결합에 대한 특징하고 요 지금 공유 결합물의 특징은 딱 구분해 가지고 완벽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서술형에서도 얘네들의 이제 특징들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서술하는 거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데요. 우선은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은 주로 분자 형태 혹은 분자 결정이라던가 공유 결정 형태를 이룬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은요, 이온 결합물하고 다르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요.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한다는 거. 반면에 이제 예외적인 걸로 약간 이제 외외적인 상황으로 대부분이 이런데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원자 공유 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다이아몬드 같은 거 여러분 잘 알죠? 예, 그래서 상온의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액체나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이온 결합물의 가장 큰 특징은 고체일 때는 어떻게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액 상태로 그렇죠? 녹아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물하고 같이 동동동동 떠다니니까 그렇죠? 전기 전도성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없거든요. 근데 예외로 이렇게 뭐 염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세트산, 뭐 흑연 같은 애들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알면 되고 나머지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공유 결합 물질의 전반적인 특징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2니까 전자 두 개를 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전자 두 개를 버려가지고 날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자 상태에는 전자가 여기 두 개까지 포함돼서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애인지 알죠? 안에 두 개, 바깥에 8개에서 10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껍질에도 두 개 있었으니까 총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자인 상황에서는 양성자도 플러스 10이었다. 12개가 있었다. 그 중에서 전자 두 개를 날려버렸으니까 버렸기 때문에 전자 두 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플러스 2의 전기를 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12번의 마그네슘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얘는 전자 두 개를 받았죠. 그러면 원래는 이 두 개가 없었던 애예요. 그렇죠? 원래 없었던 애기 때문에 원래 원자 상태에서는 안쪽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여기 6개가 있어가지고 총 8개를 가지고 있었던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8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8번의 산소 원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근데 여기선 전자 두 개 버렸으니까 이제 요 마그네슘 원자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산소 원자가 전자 두 개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2의 산소 이온이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산화 이온이 된 거고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의 결합이라서 얘는 어떻게 MgO 그대로 결합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결합. 특히 뭐 어떤 거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에서 플러스 역할하는 애가 금속이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공유 결합인데 여기가 지금 두 개가 공유가 돼 있죠. 여기 보이죠? 두 개가 공유가 돼 있습니다. 체크가 잘 나가네. 두 개. 그럼 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나도 하나를 내놓고 제 것도 하나 가져와야지 일방적으로 내 것만 주겠다 이러면 이제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 내놓을 테니까 너도 하나 내놓으렴. 내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두 개 내놓을 테니까 너도 두 개 내놓으렴 해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전자까지가 지금 왼쪽에 있는 원자의 전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요 파란색,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원자의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어떻게 되냐면 안에 2개, 바깥쪽에 8개가 아니라 7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어떻게 9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자 형태로 보면 얘는 플러스 9고 마찬가지로 얘도 플러스 9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누군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플로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린이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2개가 원자 2개가 결합하면서 전자 하나씩 공유하면서 F2 형태의 분자 플로린 기체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 화학 반응식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 우리 있는 자연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그 기체 형태로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원자 형태로 있지 않고 이게 투 형태로 결합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소 기체, 그 다음에 산소 기체, 그리고 뭐 염소 기체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질소 기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다 공유 결합을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볼 거니까 우선은 공유 결합의 특성들 잘 체크하기 바라겠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온 결합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공유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온 결합에서 공부했던 이온 결합 형성 그 에너지 변화가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불안정하니까 얘네들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황, 즉 여기 안정화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 원자 핵 간의 서로 반발력 때문에 또 밀어내더라. 그래서 이 가장 에너지가 낮았을 때 공유 결합이 형성되더라. 바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력이 더 우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발력, 그렇죠? 반발력이 더 우세하는, 그래서 이 C 지점에서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 자, 그래서 공유 결합의 길이는 핵과 핵 사이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소 원자 핵과 여기 보면 수소 원자핵 이렇게 공유합되어 있을 때 이 핵과 핵 사이의 길이가 바로 여기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74 여기 보면 피코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요 원자핵과 원자핵의 요 반 있죠. 요 반지름. 그래서 공유결합 반지름은 요거의 절반이 되겠다. 그래서 37 피코미터가 되겠다. 이런 것들 바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수소 분자에다가 지금 낮아진 에너지가 436이죠. 그쵸? 근데 436kJ/몰 정도의 에너지를 추가해주면, 투입해주면 다시 얘네들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결합을 분리시키는, 해리시키는 에너지에서 이걸 공유결합 해리 에너지를 하는데 그냥 그래프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물에다 전기 에너지 넣어주니까 얘네들이 수소산소로 분해됐죠. 이거랑 똑같아요. 결합할 때 에너지가 이만큼 낮아졌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여기다가 추가해주면 다시 원상태로 분리된다. 그 얘기예요. 되겠죠? 자, 다음 테마는 루이스 전자점식인데요. 이거는 공유결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유결합 화합물들의 화학식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각 전자의 전자 개수를 최대 8개까지 찍는 겁니다. 8개까지 찍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짝을 이뤘죠. 이렇게 2개가 짝을 이룬 걸 우리가 이제 공유전자쌍이라는데 여기 보면은 짝을 못 짓는 애가 있죠. 그럼 얘가 다른 전자 하나가 있으면 짝을 짓겠는데 자기 스스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이웃한 다른 원자에서 이렇게 또 하나 짝을 이룰 수 있는 전자, 외로운 전자가 있으면 걔네들끼리 짝을 이루면서 그때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일 결합이라고 하면은 전자쌍 한 쌍을 결합하는 건데 내가 전자 한 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전자 한 개를 내놓고 상대방도 전자 한 개를 내놓으면서 그 전자를 공유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염소 같은 거 살펴보게 되면 얘가 17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전자 껍질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17쪽이니까 7개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하고 하나가 남아있죠. 그럼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이 염소 원자가 있으면 얘도 하나, 둘, 셋, 넷, 아이 왜 붙어? X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남아있죠. 그쵸?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 단일 결합. 그래서 이거를 선으로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매번 점 찍는 것도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우고 이런 식으로
선으로 하나 이렇게 표기해서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이란 건 뭐냐면 전자쌍이 두 쌍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쌍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자가 우선 두 개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자 두 개를 내놓으면 상대방도 두 개를 내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산소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16족이거든요. 그럼 여기 두 개가 비어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산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랑 손 내밀어서 붙잡고 얘랑 손 내밀면서 붙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기하면 되냐면 자, 여기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요. 그 다음 산소에서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면서 여기 있는 두 가지가 이렇게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 전자쌍이 되는 겁니다. 여기 팔이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가 돼 있으니까는 O2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되겠죠? 삼중결합은 자, 삼중결합은 전자 쌍이 여기 쌍입니다. 쌍이 세 쌍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자 세 개 내놓고 그 다음에 남의 전자 세 개가 공유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소 같은 경우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족이기 때문에 그럼 세 개가 외롭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X로 하고 이건 또 X로 하네. XXX. 그러면 여기 보면 얘네들 짝이루고 얘네들 짝이루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두 개 놔두고 X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해서 이렇게 삼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질소기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삼중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공유결합 물질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건 충분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만 연습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테마는 금속결합인데 이거는 이온결합과 그 다음에 공유결합보다는 조금 비중은 떨어져요. 근데 요거에 대한 특징 여기 있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결합은 말 그대로 금속들 있죠. 걔네들이 결합하고 있는 방식인데 가장 큰 특징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핵심인데 이거는 자유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속 원자를 보게 되면 대부분 1족, 2족, 13족이거든요. 13족의 금속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버린 전자들, 쉽게 말하면 자유전자. 이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러한 자유전자들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얘가 출가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버린 전자라고 선생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현이 달라져요. 버린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 양이온끼리의 반발력을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무마시킨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플러스들만 서로 있다면 서로 밀어낼 텐데 얘네들이 밀어낼만 하면 자유전자가 와가지고 얘네들을 무마시키고 또 밀어낼만 하면 자유전자들이 와가지고 무마시키고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전기적 인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이온과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여기서는 음이온이 아니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자, 그래서 고체 액체 상태에서 얘는 금속이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성하고 열 전도성하고 얘네들이 잘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전기적으로 도체인 애들이 열적으로도 도체예요. 어차피 에너지 이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기도 에너지, 전자가 이동하는 게 맞지만 그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전자의 에너지가 이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금속이기 때문에 전기도 잘 통하지만 프라이팬 열도 잘 통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그 절연체 같은 경우나 부도체 그런 애들은 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전기도 안 통하지만 어떻게 열도 안 통해요. 그래서 프라이팬에 손잡이로 활용을 하는 거죠. 걔네들의 재료는.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특징.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금속이 변형되어도 자유전자가 순식간으로 이동하면서 금속 결합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앞서 이온 결합할 때 대표적인 거로 선생님 광물로 형성된 그 바위 같은 거 설명했죠. 걔네들은 망치로 때리면 깨진다 그랬죠. 근데 금속은요, 망치로 때려도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뽑힘성이라고 해서 이제 늘어나는 거 연성이라고 그러고 펴짐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편편하게 펴지는 거 그런 거를 전성이라고 하는데
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양이온과 양이온이 같은 어떤 위치에 되면서 반발력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온 결합은 아예 깨져버렸지만 얘네들이 반발력이 일어날 만하면 전자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상쇄시켜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금속은 때리면 펴지거나 그 다음에 늘어나긴 하지만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금속의 특징은 깨지질 않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전기력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제 결합한 이온 결합뿐만 아니라 이런 금속 결합은 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얘네들 특징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테마는 전기 음성도. 이 부분도 선생님이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내용을 좀 끌어서 선생님이 설명드린 건데, 전기 음성도는 뭐냐면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수소면 수소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 결합을 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해서 공유 결합했을 때 이 지금 전자쌍이 여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원자 핵이 있고 여기 궤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 껍질이 있고 할 때 이 전자쌍을 이 원자 핵들이 잡아당기는 능력, 그래서 이 원자가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을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18쪽은 제외한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18쪽은 다른 애랑 공유결합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얘들은 화학결합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귀족들이라서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제외하고,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렇죠? 플러스의 양성자가 세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진다. 일리 있죠? 원자에게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을 연결하면 유효 핵전화가 커질수록, 그렇죠? 원자 번호 커지는 거는 유효핵전화가 커지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커지죠. 그러면 원자에서 아주 그냥 확연하게 이제 멀어진단 말이에요. 전자들이.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껍질 수가 많아지면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그때 주기율표를 그려가지고 그냥 뭐 암기를 해두라 그랬죠. 이건 암기하면 됩니다. 주기율표를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그리게 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반지름은 직접 그려보라 그랬어요. 이쪽일수록 반지름이 커요. 반지름 크고, 그러면서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같은 쪽에서는 어떻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죠. 종이약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작아진다라는 거. 그럼 끝났어요. 반지름이 작아지면 당연히 핵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유효 핵 전하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전하가 세질 거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전기 음성도,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기 음성도 역시 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 하나를 띄어내는 건 힘들겠죠. 플러스가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쉬워요. 반지름이 작아지면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따라서 다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을 얘는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혹은 이렇게 내려갈수록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이쪽 그치? 반지름이 커지죠. 그럼 반지름이 커지면 다 나머지는 거꾸로죠. 유효 핵 전하는 전자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되겠고요. 전기 음성도도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원자가 전자쌍을 잡아당기니까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또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자를 띄어내기가 더 쉽죠. 핵하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띄어내기가 쉽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도 작아진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구심력이냐 원심성이냐, 그러니까 구심성이냐 원심성이냐, 안으로 되는 거냐 바깥으로 되는 거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구심성, 핵을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것들, 전기 음성도도 마찬가지로.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있는 전자를 바깥으로 띄어내는 거, 그 차이인데 얘네들 이렇게 같이 간다는. 그러니까 반지름만 정확하게 요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게 그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겠죠. 지금 이제 전기 음성도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 그걸 기준을 4.0을 했다. 이 정도 체크해 두면 되겠어요.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18쪽은 우리가 제외했기 때문에 이제 플로린이 가장 크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한다는 거. 당연한 내용이죠. 원자 핵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보게 되면 금속 원소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작고 비금속 원소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는 거.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전기 음성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은요, 같은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을 하면 얘나 전기 음성도가 똑같죠.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들은 이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그래요. 극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한 거를 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 하고,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를 띠냐 안 띠냐? 안 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극성 분자라고 해요. 공유 결합에서 완성품이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이게 다른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들 간에, 그렇죠? 전기 음성도가 다르거든요. 특히 요게 지금 수소와 염소를 비교해 보면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훨씬 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원래 전자쌍이 이게 대칭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이쪽으로 끌려가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 띄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쪽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이쪽에 몰려 있으면 플러스가 이쪽에 형성된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했을 때는 우리가 극성, 어떤 전기를 띠고 있다, 극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걸 극성 공유 결합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걸 뭐라 그러냐?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성, 글씨가 안 써져요. 이게 왜 이러지? 점점 안 써져. 그죠? 원래 장인은 도구를 탓합니다. 이게 도구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원래 잘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는데, 쌍극자는 뭐냐면요, 그 극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몸체 안에서 극을 띠고 있는 거를 쌍극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자기 쌍극자예요. 막대자석 보게 되면 이쪽이 N극이고 여기 S극이죠. 성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한 몸체 안에 얘들이 같이 있죠. 이런 걸 자기 쌍극자라고 그러고, 전기 같은 경우도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지금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걸 쌍극자라고 안 하는데, 이렇게 같은 몸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눠져서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쌍극자, 전기 쌍극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절연체가 대전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표현을 하죠. 전기 쌍극자 형태로 바로 요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면 되는데, 우선은 요거 선생님이 기호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졌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극을 표시할 때는, 요 극을 표현할 때는 여기 델타 소문자입니다. 델타 마이너스를 여기다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는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의 쌍극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또 기호로 표현한 게 뭐냐면, 지금 염소가 전자를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줘요.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왔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반대편은 뭐가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쭉 전자가 끌어당겨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를 표시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마이너스다.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플러스가 되어 있다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전자가, 이 염소가 전자를 끌어당겼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기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은 뭐냐? 다른 원소의 공유 결합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게 전기 음성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이 발생한다. 그래서 극성이 생긴다. 즉 무조건 다른 원소의 공유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요거예요. 같은 원소의 공유 결합은 이게 전기 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애들은 무극성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극성 공유를 하는 애들은
극성 분자가 되는데 문제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무극성 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애들이 여러 개 결합을 하면서 걔네들이 구조적으로 대칭만 되면 되거든요. 이게 대칭이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치우쳐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쪽에도 또 하나가 CL이 있어. CL이 있는데 얘도 그럼 전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겼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얘들이 대칭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극성 공유 결합은 맞으나 전체적으로 극성 분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입체적으로 봐야 돼.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에서 선생님 설명 드릴 겁니다. 어쨌든 요거 구분하는 거 알겠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 음성도는 비금속 원소가 금속 원소보다 훨씬 커요. 그쵸? 요거 이해 가죠? 이쪽으로 갈수록 선생님이 이거 그림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빰빰빰빰빰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쪽 비금속 원소 쪽으로 갈수록 금속 원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따라서 금속 원소의 전자를 비금속 원소가 뺏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예 뺏어버리면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이 된다. 이온 결합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나트륨 같은 금속 원소가 그냥 전자를 준다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전기 음성도가 센 애한테 전자를 뺏겼다. 아예 뺏겨버린 거다. 뺏기고 나니까 금속 원소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 뺏어 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다.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이죠.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루이스 전자 점식과 구조식 해가지고 점으로 다 표현한 게 이게 전자 점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결합하는 요 전자 쌍을 그냥 선으로 나타낸 게 바로 구조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닌데 용어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자, Cl2 이렇게 Cl 두 개가 결합하는 Cl2 분자에는 한 개의 공유 전자쌍과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래요. 서로 전자 하나씩 서로 내놔가지고 공유한 거. 그 다음에 6개의 비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른 원자랑 결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제 쌍을 이룬 전자쌍들 있죠. 그걸 비공유, 공유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제 쌍 이룬 거, 짝 이룬 거, 그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당 3개, 여기도 3쌍 이렇게 돼 있으니까 3쌍 하니까는 총 6쌍 존재하고 그 다음 Cl 원자 사이에는 단일 결합이 존재한다. 하나만. 아까 봤던 이중 결합은 2개, 3중 결합은 3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H와 Cl이 결합하는 요 HCl 분자에는 한 개의 공유 전자쌍과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죠. 여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3개 비공유 전자쌍 존재하고 H 원자, Cl 원자 사이에는 단일 결합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 용어만 잘 익혀두면 되겠어요. 자, 참고로 여기서 그렇다면 이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이온 결합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쵸? 요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하나를 이제 주게 되면서 플러스가 되겠고, 뭐 전자 하나를 뺏긴다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 염소 이온은 이제 그 염화 이온, 그러니까 염소는 전자 하나 받음으로써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결합해가지고 NaCl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전자 점식으로 하게 되면, 자, 나트륨은 11번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점 하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전자 하나를 이제 뺏기는 거나 혹은 주는 거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그렇죠? 나트륨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염소 원자 같은 경우는 17쪽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 그릴게요. 7. 그럼 여기 하나 비어있죠. 그 녀석이 전자 하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옥텟 규칙이 만족해서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다 채워지게 되겠고, 대신에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면 되는 겁니다.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Cl 허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한 게 바로 NaCl인데 그거를 전자 점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테마는 이제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공간감적인 능력이에요. 이제 3D 공간을 얘기하는데, 앞서서
같은 그 원소들이 결합하는 거는 이제 뭐 전기 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 그랬고, 그래서 걔네는 다 무극성 분자예요, 무조건. 그런데 그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경우는 극성 공유 결합을 했죠.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을 했으면 다 그러면 극성 분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얘들이 대칭만 잘 이루게 되면은 분명히 극성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즉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는 순간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얘네들이 대칭을 이루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그냥 암기하면 돼요. 암기. 자, 우선은 이원자 분자부터 살펴볼게요. 얘네들은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HH라던가, 그 다음에 OO라던가, 그 다음에 NN, 그 다음에 HF라는 것도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얘네들은 나란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 원소와 원소 사이의 결합각이라는 거는 180도. 이게 180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180도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선형이라고 그래요. 직선형.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원자 분자들은 무조건 결합각이 180도다. 그러니까 암기적인 요소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심원자 하나에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되는 경우, 즉 세 가지의 원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원자가 하나 있고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 비공유 전자쌍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땐 비공유 전자쌍들이 없는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녀석이에요. CO2 같은 경우는 중심원자 하나에다가 O라는 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중심원자에.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나란합니다. 나란해요. 그래서 180도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 체크하면 되겠고, 자, 중심원자에다가 세 개의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심원자에다가 세 개의 원자가 결합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때도 여기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하나가 있죠.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거, 요거 같은 경우, 요건 비공유 전자쌍 없거든요. 그래서 중심원자 하나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원자 결합한 경우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결합각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120도가 됩니다. 120도, 120도, 120도 하면 360도에서 한 바퀴 돌죠? 그래서 120도. 됐죠? 지금 얘기하는 건 다 기준이에요. 중심원자 하나에다가 두 개 원자 결합을 했을 때 비공유 전자쌍 없으면 180도. 직선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중심원자 하나 있고 세 개 원자 결합했을 때 비공유 전자쌍 없을 때는 120도의 결합각을 가지게 된다. 자, 중심원자 하나에다가 네 개의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게 입체적으로 사면체가 됩니다. 밑변에다가 윗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면 사면체가 되죠. 이때 요 사면체 결합각을 보게 되면 요 결합각 이게 109.5도입니다. 암기. 됐죠? 그래서 요 녀석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원자 분자와 그 다음에 중심 원자와 두 개의 원자가 결합했을 때 이때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는 다 180도입니다. 직선형이에요. 중심 원자에 세 개의 원자가 결합했을 때는 이때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고 하면은 120도고요. 그 다음에 중심 원자 4개의 원자가 결합했을 때는 이게 사면체 형태가 돼가지고 비공유 전자쌍 없을 때 109.5도입니다. 됐죠?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되고요. 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비공유 전자쌍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공유 전자쌍들이 서로 반발력이 있어서 얘네들을 더 밀어줘요. 그러니까 결합각의 각도가 더 줍니다. 얘네들 기준보다 조금씩 각도가 줄어든다.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이게 공유 전자쌍들보다 비공유 전자쌍들이 반발력이 더 세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알겠죠? 공유 전자쌍은 그래도 공유를 하더라도 다른 애들끼리 공유를 했잖아. 커플이야, 커플. 쉽게 말하면. 근데 비공유 전자쌍들은 지네들끼리 친구거든. 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뭐 영화 보러 가고, 극장 가고, 뭐 극장 가는 게 영화 보러 가는 거지. 뭐 밥 먹으러 가고, 막 이러면서 서로 데이트하는데, 이 불쌍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솔로 천국, 커플 지옥, 막 이러면서 애들은 굉장히 안티거든. 그러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들은 반발력이 더 심해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 훨씬 더 이 배타적이야. 얘네들 막 배척해. 그래서 밀어내는 것 때문에 이 각도가 결합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요거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에요. 거기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수록 결합각은 작아진다. 그럼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세거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보다 세기 때문에 얘들이 훨씬 더 밀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물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중심 원자 하나에다가 다른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상황인데 비공유 전자쌍 있죠. 그렇죠? 이때는 원래는 이제 대칭이 됐을 때는 이제 180도가 됐어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들이 배차하면서 밀어내기 때문에 결합각이 줄어들어요. 104.5도로. 자, 두 번째로 중심 원자 하나에다가 다른 원소 세 개가 결합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120도였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얘들이 다 배척을 한다고. 다 밀어내가지고 결합각도가 120도보다 줍니다. 그때가 107도가 되겠어요. 되겠죠?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된다. 자, 그래서 기준은 180도와 120도와 109.5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공유전자쌍이 있다고 한다면 공유전자쌍이 있다고 하면 얼마? 이 녀석이 104.5도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이 상황에서 공유전자쌍이 그러니까 비공유전자쌍이 있다고 한다면 더 밀어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보다 각도가 줄어든 107도가 된다. 그 다음 얘는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이 다섯 가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 기준인 이 세 가지와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추가해서 각도도 알아둬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분자들의 결합각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화학식 점을 찍어서 얘네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몇 개냐 그럼 어떤 구조를 이룰 거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그 기준보다 더 밀어냈을 거니까 결합각은 어떻게 더 작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합값들을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 두고 이 점을 찍어서 화학결합, 공유결합만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내용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XYZ가 어떤 애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 X만 먼저 살펴볼게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요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자기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애죠. X가 가지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자 4개가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공유를 했다는 얘기는 자 X가 하나 내주면 Y도 하나 내줬죠. 그쵸? 반드시 이게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내가 하나 필요하면 하나 주고 하나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2개 필요하면 2개 내주고 2개 받아야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전히 이쪽에서는 X 여기 하나고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 내놓고 Y한테 하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놓은 거 원래 내 전자는 이 녀석이에요. 그쵸? 그 다음 전자가 지금 체가 껍질에 있는 이 전자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 넷에다가 이제 공유하자는 하나 둘 해서 총 체외각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되냐면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산소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산소 아니더라도 관계없어요. 이 문제상 산소라는 거지 사실은 16쪽인 애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죠? 자, Y 같은 경우는 자기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6개 전자는 원래 자기 거에다가 자기가 하나 내보낸 거 있죠. 이거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자기 거 6개에다가 하나 공유하기 위해서 미끼 던진 거, 그렇죠? 손 내민 거, 요거 하나까지 포함하면 7개죠. 즉 이게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17쪽 원소는 다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플루오린도 되지만 염소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상에서 그냥 플루오린이라고 나타낸 것 뿐이에요. 되겠죠? 그리고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공유 전자쌍이죠. 공유 전자쌍이에요, 여기들은.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하나 내놓고 얘도 하나 내놓고 얘도 하나 내놓고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는 4개가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족에 된 14족에 해당하는 애는 다 되는데 여기 문제상에서 이제 14족의 탄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는 여기에 산소고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리니까 OF가 될 거고 OF2가 될 거고 나는 C에다가 O가 2개니까 CO2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거는 가를 보게 되면 이 중심 원자에서 2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죠. 2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검은색으로 할게요. 2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X, 자 여기 OF2로 돼 있으니까 그냥 O, F, F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공유 전자쌍들이 있죠. 그쵸?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반발력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O, F, F의 구부러진 형태가 된다. 원래는 이게 180도가 결합각이 돼야 되는데 구분형이 되면서 각도가 줄어들겠죠. 180도보다. 그래서 104.5도가 되고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를 보게 되면 플루린이 제일 세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끌어당기죠. 그럼 이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이쪽이 플러스 해가지고 이쪽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이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띄는 이러한 전기 쌍극자 형태. 됐죠? 그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보게 되면 이 녀석 지금 선생님 했던 거 두 개의 공유 전자쌍과 그렇죠? 여기 두 개의 공유 전자쌍과 지금 중심 원자만 보는 거예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중심 원자를 보게 되면 두 개의 공유 전자쌍과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분자 구조는 구분형. 여기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구분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이죠. 우선 다른 애들끼리 결합했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이고 서로 다른 원소의 공유 결합이다. 그쵸? 그리고 이루어진 극성 분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쌍극장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지금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이러한 쌍극자 모멘트가 있고 그래서 0이 아니라는 표시이고 이걸 이제 극성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얘는요. 다른 원소로 되어 있지만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그럼 직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요. 두 개의 이중 결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 분자 구조는 선형이다.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이긴 하나 서로 다른 원소의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이긴 하나 어떻게 된다?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된다. 따라서 쌍극장 모멘트도 0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형태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결합각이 만들어지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선형으로 대칭이 되는 분자의 공유, 비공유 전자쌍을 꼭 주목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심원자주의의 전자쌍과 분자의 구조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자쌍 중에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거를 공유 전자쌍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지금 가 같은 경우는 4쌍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4족, 14족이 돼야 되겠죠? 거기다 여기 CH4가 되는 이유는 이 문제에서 이게 주어져서 그런 거예요. 14족 원소는 다 되고요.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수소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CH4가 된다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 수가 3쌍,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수가 1쌍이니까 NH3 형태가 된다. N, 그 다음에 H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1쌍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사면체가 되겠죠. 그래서 결합각이 109.5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요 전자쌍이 얘네들을 밀어내죠.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삼각 뿔 형태가 됩니다. 결합각이 더 줄어들어서 107도가 되고요. 달을 보게 되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2개다. 그렇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H2O 같은 형태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 그러니까 구분형이 되니까 여기가 104.5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라를 보게 되면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수가 3개니까 플로린과 수소 같은 경우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 3개가 3쌍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더라 하더라도 얘네들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형이라서 180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원소의 어떤 그 배치, 공간적인 배치, 3D적인 배치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의 결합 각도를 알아내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주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연습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과 성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가와 나나 다는 결합 자체는
다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되어 있죠. 중심 원소와 다른 원소, 중심 원소와 다른 원소, 중심 원소와 다른 원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다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그렇죠? C와 H, N과 H, O와 H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럼 극성 공유 결합은 다 극성 분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구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게 되면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하고 여기 탄소가 있으면 탄소가 전자를 더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당기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끌어당겨서 플러스, 끌어당겨서 플러스 되는데 문제는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서 플러스가 되면서 얘네들이 대칭을 이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기를 띠지 않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카메라 삼각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딱 균형이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원자의 공유결합을 다른 원자의 공유결합이라서 얘는 극성 공유결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분자는 무극성 분자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보면 쌍극차 모멘트가 상쇄되기 때문에 무극성. 이게 쉽게 말하면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이제 나와다를 보게 되면 지금 질소가 전자 끌어당기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끌어당기고 플러스가 되고 끌어당기고 플러스가 되면 아까 여기 지금 가 같은 경우 메탄 같은 경우 메테인 같은 경우는 아래로도 이게 당기는 게 있어서 이게 상쇄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위쪽으로 이게 전기적인 성질이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서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인 이런 전기 쌍극자가 됩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이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분자 역시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산소가 전자 끌어당겨서 수소 쪽이 플러스, 산소가 전자 끌어당겨서 수소 쪽이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를 전기를 띠는 쌍극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도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를 여러분을 통해서 얘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어떻게? 나하고 가하고 비교해 보면은 나가 더 크다. 무슨 얘기냐면 극성 쪽이 더 커요. 항상 전기를 띤 애들이 강하다. 전기력이 강하기 때문에 끓는 점, 녹는 점도 극성 쪽이 크고요. 그 다음에 다에 대한 용해도를 비교해 보면 자, 다에 대해서 얘는 지금 극성이죠. 극성하고 녹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용해도는 녹는 정도거든요. 얘도 녹여보고 얘도 이렇게 녹여보죠. 그럼 누가 더 잘 녹느냐? 나가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준에 따라 다른데 극성은 극성끼리 잘 녹고요.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녹아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극성과 무극성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니까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름은 기름끼리 잘 섞이고요. 물은 물끼리 잘 섞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끼리 잘 섞인다.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이 바로 요겁니다. 물질의 극성에 따른 용해도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요. A, B 시험관에 각각 물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C, D 시험관에는 사야마탄소를 넣었는데 물은 극성 용매죠. 극성이에요. 극성. 여러분 잘 알겠지만 H2O라는 것이 이렇게 O 해가지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밀어내서 구분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 음성들을 보게 되면 산소 쪽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전자일로 끌려가니까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 이런 방향으로 극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극성이고 사야마탄소는 그 무극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황산구리가 있고 아이오딘이 있는데 황산구리는 이게 이제 극성 물질이고 아이오딘은 무극성입니다. 얘들은 딱 2니까 대칭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끼리끼리 잘 논다 그랬죠? 극성 용매와 극성 용매는 잘 녹아요. 잘 녹습니다. 근데 극성 용매와 여기 무극성 용매는 거의 녹지 않아요. 녹지 않는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무극성과 얘는 극성이죠. 그래서 얘도 녹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기 무극성과 무극성이면 잘 녹아요. 물과 기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서로 섞이지 않지만 물끼리는 잘 섞이고 기름끼리도 잘 섞인다. 물기름만 안 섞인다. 이것만 잘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를 보게 되면 극성과 극성이라서 얘네들은 잘 이제 녹게 되는 거고 나는 극성에다가 무극성을 녹이기 때문에 잘 안 녹아요. 반면에 다시언가는 무극성에다가 극성을 녹이니까 역시 잘 안 녹고요. 그 다음에 요 라시언간, D시언간을 보게 되면 무극성에다가 무극성을 녹이니까 잘 녹는다. 이렇게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정리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정리한 바대로 우선은 전자가 화학결합에 관여한다는 사실과 그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온결합, 그 다음에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금속결합 하나 더 봤죠. 마지막으로 공유결합을 했을 때 얘가 전기를 띠느냐 안 띠느냐, 극성 분자냐 묵성 분자냐 이걸 따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비공유 전자쌍의 유무로 체크를 하되, 이제 입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각에 대한 거, 이거 암기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시험들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목이 막 쉬었어요. 목소리가 좀 그렇긴 한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또 선생님은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정리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